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우리가 보통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하는 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독소라고 한단 말이야. 독소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때 서자로 태어난, 서자가 뭐냐면 둘째 부인부터 낳은 자식, 첫째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둘째 부인부터 낳은 자식이 서자라 그래. 적자하고 서자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적자가 우선이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서자는 차별받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벼슬길에도 올라갈 수 없고 이런 제한과 차별을 받았던 일종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은 적자고, 두 번째 부인 이하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은 서자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 글은 있잖아. 이덕무라는 사람, 조선시대 때 서자로 태어나서 벼슬길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덕무라는 사람이 왜 책 읽기에 몰두했는가? 책 읽기에 몰두했던 이유가 뭔지, 그 이덕무가 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책 읽기의 가치를 설명하는 설명문이다. 책 읽기의 가치. 자, 그런데 이덕무는 왜 책을 읽었는지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되고, 여기는 서자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고 또 직업도 변변하지 않으니까 가난했어. 가난했고 벼슬은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신분이란 말이야. 서자도 양반이었기 때문에, 양반은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을 못했지.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또 벼슬길에도 못 올라.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책 읽기에 몰두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이 글은 전체적으로 책 읽기의 가치, 이거를 이덕무의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목적이 정보 전달을 통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뭘 이해시킬까? 책 읽기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어, 훌륭한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걸 갖다 이해시키려고 이 글을 썼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설명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문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할게. 본문 봐봐. 친구들, 이건 대상이겠지. 이 글을 읽는 사람 혹은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여기서 이 설명문을 읽는 사람들을 부른 거야. 친근하게 불렀다.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을 혹시 비비꼬이지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질문. 자, 보통 이 첫 부분을 도입부라고 하고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설명문인데, 도입이라는 건 첫 시작인데 도입 부분에 물음표가 나왔다. 대부분은 호기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질문의 형식이다. 그러면 맞는 거야.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냈다. 왜 호기심과 관심을 갖냐면, 여기 보면 책을 읽는 거 늘 항상 하는 일인데, 책을 읽다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루해갖고 몸을 비비꼰 사람도 대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이고 누구나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자신의 일상처럼 생각하면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더 힘들고 읽기가 싫었지라고 또 물음표로 끝났어. 그래서 처음 부분의 처음 부분, 도입 부분이라고 하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실제 생활 독후감을 써야지 책을 읽는 거고, 책을 읽어야 독후감을 쓰는 거니까.
근데 이때 뭐 텔레비전 본다든지 아니면은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책이 들어올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읽기가 싫어지겠지. 이것도 일종의 독자들,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책 읽기가 힘든 까닭에 대해서 도입 부분에서 힘든 까닭, 이유. 왜 책 읽기가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는 자, 텔레비전 보거나 게임하고 싶은데 갑자기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더더욱 책 읽기가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자, 물어봤단 말이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시키니까 억지로 수동적이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거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고, 마지막 재밌으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네 가지는 책 읽는 목적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그래 놓고 대답을 하잖아. 이런 걸 자문, 스스로 물어보고 자답, 묻고 대답하는 거야. 누가? 여기 지금 작가가 대답하는 거야.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자문자답의 형식이다. 또 어떤 까닭이 있지라고 했더니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들어있다.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기분 전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 교양을 쌓기 위해서.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 나온 게 네 가지에다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자,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걸 얘기한 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책을 읽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시키니까, 두 번째가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재밌으니까, 다섯 번째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답을 알 수 있으니까 기분 전환용,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책을 읽는 목적은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야. 원래 설명문은 처음, 가운데, 끝 이런 3단 구성으로 돼 있지.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기 힘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8가지나 얘기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책을 읽는 목적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운데로 넘어가는 거야. 자,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가운데거든, 가운데. 자, 그러고 보니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병이라면 다 고칠 수 있는 약, 책 읽기. 여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가 나온다면 이덕무. 이 사람은 소문난 책벌레였대. 책벌레. 자, 이거는 아주 지독하게 책 읽기에 몰두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 비유적. 벌레에다 비유한 거야. 사람을 벌레에다 뵀어. 근데 책벌레니까 책만 맨날 보는 사람이야.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그러니까 벌레가 책만 파먹는 거랑 비슷해서 책벌레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밑줄 친 이 부분은 한자성어로 수불석권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책벌레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소문이 난 거지. 자,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을 한번 들어보자.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덕무의 책벌레가 아니고 이덕무가 생각했던 책 읽기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할 거야. 첫 번째, 자, 여기는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서 어우 뭐 쫑쫑 울려 맑은 소리가 난다. 이치를 맛보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된대.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낭낭해지고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고 배고픔을 잊어버린대. 이게 첫 번째 유익함이고, 그다음 두 번째 유익함은 쭉 갔더니 두 번째, 그다음 쭉 가니까 세 번째가 나왔어. 네 번째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늘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병렬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직렬이 아니라 병렬식 구성. 글의 짜임이 병렬적으로 돼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치 건전지를 이렇게 늘어놓은 병렬 연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병렬식 구성이다. 자, 첫 번째는 배고플 때 소리가 낭낭해지고 글의 이치를 알 수 있어. 배고픈 줄 잊어버려. 그럼 이번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를 따라 스며들면서 온몸에 활짝 퍼져 추위를 잊게 되고,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번뇌는 이제 고민이야.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감기게 돼서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을 일시에 사라진다. 근심과 번뇌가 사라진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맑아졌다는 얘기야.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된다.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된다. 여기서 통창하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다 통한다 그런 얘기야. 기운이 다 그 바깥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다 일시에 기침하는 게 멎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동과 책을 읽으면 유익한 점 네 가지를 지금 쭉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두 번째, 조금 추울 때,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네 번째, 기침을 할 때. 이때 책을 읽으면 유익하다, 이롭다. 왜 이로냐면 배고픈 줄을 모르게 되고, 두 번째는 추위를 잊게 되고, 세 번째는 온갖 상념이 다 사라져버리고, 네 번째는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기 때문에 책 읽기는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어때? 놀랍지 않아?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단 말이야. 책을 읽으면 다 낫는데 놀랍지 않아? 오직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매니아와 비슷하네. 이동물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간서치라는 뜻이야. 간서치라는 말의 뜻이 책만 보는 바보. 자, 이거 볼간자를 쓴 거고요. 책서자를 쓴 거고, 이건 바보치자를 쓴 거야. 그래서 간서치는 책만 맨날 보는 바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을 이해가 될 거다. 왜 책벌레? 책만 맨날 읽었을까? 이덕무는 적자서자 중에 서자. 아까도 설명했는데 두 번째 부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에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 서자고 벼슬을 할 수 없고요. 신부는 양반이긴 양반인데 양반 대접을 잘 못 받았어. 그리고 양반은 실질적으로 직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직업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대.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한 이유 알겠지? 신분이 양반이니까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 아무리 서자라도 양반은 양반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는 없었거든. 그 당시에 양반 서자의 직업은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직업이란 말이야.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벗들이거든.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얘네를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매일 이걸 한 거지. 그러니까 책 읽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책 읽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로와 위안을 준 것이 바로 책과 책 읽고 토론하는 벗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해. 나머지 일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벼슬 못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양반이라서 아무 일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때 위로와 위안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책 읽기에 몰두했겠지. 자, 읽으면 읽을수록 만병통치약. 자, 가운데 계속 이어갈게.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땅이라도 한 뼘 있으면, 조그만 땅이 있으면 이 답답함이 해소될 텐데, 막막함이 없어질 텐데, 딱 한 뼘의 땅이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가난한 거야, 그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고 배설도 못하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두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몰두하면 뭘까? 위로,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진정된단 말이야. 슬픈 마음, 이게 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책 읽기에 빠질 수밖에, 간서치라는 별명을 얻을 수밖에. 자,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단 말이야. 위로, 안정.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은 문맹을 말하는 거야. 문맹이 뭐야? 글자를 읽지 못한다. 그런 바보란 말이야.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오직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책 읽기밖에 없다. 오직. 자, 이덕무 얘기 다 계속 이런 걸 인용이라 그래. 인용. 자, 이덕무 얘기를 인용하고 있다.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슬프고 화가 나고 걱정이 있을 때,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한다. 이게 예시야, 예시. 이덕무는 책을 읽고 마음의 위로 안정을 찾았다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달리기를 통해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 하다가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게 바로 마음의 안정을 말하는 거지. 이덕무는 책 읽기지만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달리기를 통해서 이덕무가 마음의 안정을 얻은 것처럼 달리기를 통해서 얻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다 예시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 마음의 위안을 달래는 예시. 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왔지. 그럴 때 노래를 부르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걸 느낀대. 이것도 달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노래를 부른다. 이것도 한 가지 이해가 되겠지.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평온해지는 거야. 이덕무는 책 읽기를 통해서 그걸 얻는 거야. 자, 그 뒤에 나오잖아. 이덕무는 달리기 노래를 하는 대신에 뭘 통해서? 책을 읽었던 거야. 책 읽기야.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두는 건 어떨까? 이건 제안하는 거지, 그지? 그래야지 마음의 번뇌와 고민, 불안함, 불편함, 거북함,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위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 해소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정해두면 어떨까? 이런 얘기야. 누구처럼? 이덕무처럼.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을 한 권씩 정해두는 건 어떨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불안하고 슬플 때 이 책을 통해서 위로 위한 그 해소,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그래서 추천하고 있는 거지. 추천. 책 읽기를 추천하는 거야. 우리 독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누구한테 추천? 친구들한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소할 수 있다. 뭘? 거북하고 불편하고 슬픈 마음 같은 걸. 자, 먼저 재미있는 책이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재미있는 책 읽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걱정, 근심도 있지.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알아?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책을 읽기를 권하고 있는 거야.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꼭 그 순간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 이번에는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대.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대. 자, 소리내서 읽으면 내 몸이 그걸 기억한대.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래. 마찬가지가 뭐야? 몸이 기억한다고. 내 몸이 기억한다고. 마찬가지래. 내 몸속에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 저장이나 기억이랑 비슷한 의미야. 이따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다음에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마음속에 저장, 기억,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흥분과 용기와 힘을 준대. 그러면 이런 거는 예전에 읽었던 책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내 몸이 기억한데 내 몸속에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딱 퍼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읽던 책을 한번 읽어보라 했어. 각각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지만, 여기 예전에 읽었던 건 힘과 용기, 옛날 생각 막 하면서 흥분도 시킬 수 있고 용기와 힘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전에 읽던 책도 상관없다.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동무는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불편, 번뇌, 고민, 걱정, 자, 몸이 아플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이해가 나지.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 이게 잘 통한단 말이야. 기침이 멎게 된다.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누구처럼, 이동무처럼. 자, 몰입해서 한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가운데였으니까 마무리. 글의 마무리, 끝을 보는 거야, 끝. 자, 끝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 자,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고민, 걱정, 슬픈 마음, 이런 거 전부 다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은 아니지만 책 읽기, 글을 읽는 것을 만병통치약의 이것도 비유라고 하면 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책을 읽는 것은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다, 뭐 이런 뜻이야.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책을 읽으면 이거 봐.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이 쌓이고, 그 다음에 배고픔과 추위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잊을 수 있고,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고, 몸의 병도 낫게 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을까? 없다, 서리법.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다라고 하면서 서리법은 강조하고 있는 거야. 뭘 강조? 책 읽기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배부르지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다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게 책 읽기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고민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좋아. 편안해. 그럼 책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때니까 얼른 책 들고 독서 산매에 빠져야지. 그러니까 배고프고 춥고 덥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당연히 그럴 땐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책 읽기를 통해서 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면 돼. 반대로 너무 편안하다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니까 책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더 필요하겠지.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졌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매라는 건 원래 이게 불교에서 어딘가에 어떤 분야, 어떤 것에 빠져버린 거, 몰입하고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독서에 몰입한다, 빠져있다. 독서, 삼매. 그 다음에 원래는 독서, 삼매라고 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 경이라고 한다. 독서, 삼매경. 이게 독서에 빠져있는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당연히 책을 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할수? 너무 책 읽기가 좋은 환경이니까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겠지. 그리고 독서에 쭉 빠져버리라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자, 여기 지금 한번 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자습서에 나온 거 잠깐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 뭐냐면 이 글은 있잖아. 이덕무라는 사람 얘기를 가지고 책 읽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얘기한다 그랬지. 일단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1, 2, 3단 구성으로 돼 있어. 설명문이고 당연히 설명문 3단 구성으로 돼 있다. 책을 읽는 게 힘든 이유,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목적. 이게 처음 부분에 나왔지. 자, 힘든 이유. 그 다음에 목적. 이게 나왔고 두 번째는 이덕무 얘기를 하면서 이덕무가 생각했던 책 읽기의 가치 4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의 유익함이라는 게 이로움이야, 이로움. 이 장점, 이익이 되는 거야, 유익함. 요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무리 끝에서는 책 읽기, 꼭 책을 읽으라는 책 읽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글이야. 그 다음에 이 설명하는 글은 당연히 책 읽기에 대한 책 읽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당부하고자 하는데 이 책 읽기를 그냥 당부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그 역사적 인물이지 이덕무라는 사람 간서치 이덕무의 사례 그러니까 이덕무가 책 읽었었던 예를 들어주면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중요하니까 책을 읽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글은 설명문답게 예시 나왔어? 그러면 이걸 성격을 예시적이라고 하는 거야. 예시가 나왔으니까 예시적이지. 그 다음에 해설적. 책 읽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해설하고 있으니까 해설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글은 교훈적이다. 책 읽는 건 사실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훈적이다. 유익한 일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교훈적이라고.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덕무의 책 읽기는 독자가 이덕무의 책 읽기의 가치 사례 4가지를 통해서 4가지 나왔으니까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독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앞에 나온 거 정리하면서 할게. 자, 본문에 자, 우리가 책 읽는 목적은 8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7가지만 나왔네. 1부터 2, 3, 4, 5, 6, 7 앞에 그 8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계속 있다 그랬지, 그지? 다양한 목적. 여기는 7가지로 정리했는데 아까 할 때는 8가지라고 했어.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덕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기침을 할 때 각각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뒤에 내용과 맞아야 된다. 이거 암기도. 그 다음에 책 읽기에 몰두했던 이유는 서자라는 신분 벼슬을 할 수 없었고 가난했단 말이야. 양반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어서 가난한 거지. 그래서 제일 좋았던 일은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위로, 위안,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이거란 말이야. 책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았어. 그러니까 책을 읽기에 몰두했겠지. 간서치라고 하는 별명처럼. 여기 있다. 책 읽기에 몰두했다는 걸 비유적으로 뭐 바보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까? 이덕무에게 책 읽기가 지닌 의미. 이덕무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양반이었고 그렇다고 벼슬도 못하고 그러니까 책 읽는단 말이야. 너무 현실이 슬픈 마음, 괴로워 이럴 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절망, 슬픔 이런 것들에 위로를 받았으니까 책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 자, 그러면 책 읽기는 이덕무한테는 굉장히 아주 비중이 있는 가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글쓰니 이건 이덕무가 아니야. 자,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지혜롭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추위나 배고픔을 잊을 수 있고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병이 나오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책 읽기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책 읽기가 바로 만병통치약이다. 자, 글쓴이가 궁극적 조심해봐. 궁극적 이건 결국 마지막에 뭐 이런 뜻이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 결국 마지막에 말하고자 하는 거. 여기선 표면적으로는 책 읽기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고. 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책 읽기를 생활화하자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덕무 얘기도 나왔고 읽는 것의 유익함도 나왔고 이덕무의 사례도 나왔고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글은 왜 썼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거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 자, 책 읽기는 만병통치약. 이걸 마무리할게.